차용증,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주인공 태풍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최후의 무기, 그 결정적인 차용증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3회는 불이 난 물류창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표현준의 악의적인 방화로 인해 조달청 납품기한이 임박했던 수수용 장갑은 모두 타버렸고, 타지 않은 장갑들마저도 짙은 연기에 노출돼 위생 문제로 모두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태풍 상사는 완벽한 파멸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물류창고 속에 혼자 있던 오미선은 화재로 생사위기를 겪게 되고, 다행히 태풍이 극적인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후엔 배신자 차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표현준에게 태풍 상사의 장갑이 보관된 창고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이죠. 물론 그녀도 그가 불을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듣자마자 표현준이 방화범일 거라 예상했지만 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비겁하게도 또다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선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죽음 앞에서 고백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 미선은 자신을 찾아온 태풍에게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깨달았죠. 이 힘든 위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확신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장갑이 다 불타 못 쓰게 되고 조달청 납품 날짜를 맞추지 못한 태풍 상사는 또다시 장갑을 구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 장갑 300만 개를 모두 표현준이 선점한 상태라 태풍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찾아갑니다. 태풍은 자존심을 버리고 표현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장갑을 자신에게 팔라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표현준은 냉정히 거절하며 태풍이 망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한편 차용증을 찾아오라고 아들의 안전을 위협하자 겁을 먹은 차선택은 밤중에 태풍 상사 사무실을 뒤지고 이를 본 태풍은 비로소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에 태풍은 표바코를 찾아가 마치 차용증을 찾은 듯 허세를 부려 장갑 300만 개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기한 내에 가져오지 못하면 태풍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위험한 거래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차용증이 어떻게 된 전말인지 밝혀졌습니다. 9년 전 표바코가 부도위기였던 상황에서 강 사장이 4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대가로 표바코는 자신의 수첩에 태풍 상사 지분 30% 증여를 약속한 차용증을 적어줬습니다. 그 후 강 사장이 그 찢어진 수첩에 적어준 차용증 쪽지를 어디에 두었는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표바코는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강 사장이 죽자 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차선택을 매수해 차용증을 없애려고 찾아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차선택도 강 사장이 그 차용증 쪽지를 어디에 뒀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표현준은 아버지 표바코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수수용 장갑을 태풍에게 넘겨주자 화가 잔뜩 나 술을 취해 아버지를 찾아와 원망의 말을 퍼붓습니다. 무슨 일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거 없는 아들이 한심했던 표바코는 결국 너 같은 놈이 아니라 강태풍 같은 애가 아들이었어야 했다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안 그래도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표현준은 그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트로피로 아버지를 내리쳐 중상을 입힙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빈 컨테이너에 옮겨 거적대기로 덮어놓고 강태풍 잡고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며 유유히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여유롭게 아버지를 대신해 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저항하지 못하는 표바코는 생명이 위험한 극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14회 차선택은 직원들에게 녹즙 배달을 왔다가 태풍 상사 직원들을 마주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원망했고 배신감이 컸던 구이사는 결국 그녀를 무단 침입과 절도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차선택은 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원망했고, 고마지는 우리가 친정되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말을 못했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태풍의 계약 덕분에 태풍 상사는 물품 도제 날짜에 납품하고 화재에 의한 손실보상도 받고 부도 위기는 넘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한 내에 차용증을 찾지 못하면 태풍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입니다. 약속된 기한 내에 차용증을 찾지 못해 표바코를 찾아가지만 그는 자리에 없고 그 자리에 표현준이 앉아 있습니다. 태풍은 벽에다 왔다 갔다는 사인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강태풍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자신의 손으로 포기해야 할 최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표현준은 표바코의 책상에서
태풍이 작성했던 사장직을 건 보증각서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태풍 상사로 와서 그를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위협합니다. 사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태풍을 찾아온 표현준이 강 사장의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액자를 보더니 너에게는 어떤 아버지였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게 이 액자 속에 차용증이 있다는 복선으로 보였습니다. 액자는 강 사장이 어린 태풍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표현준은 그런 자상한 아빠의 품이 부러웠나 봅니다. 차용증을 제 날짜에 찾아주지 못했고 그가 남기고 간 계약에 따라 결국 그 이사장 자리는 표현준에게 돌아갈 처지가 됐습니다. 한편 팀원 배송중의 아버지 회사 다본테크가 표상선의 계략으로 기술을 탈취당하고 인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표현준이 개입하여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의 물건이 특허가 있는 음성인식 CCTV 촬영 장치였죠. 태풍과 팀원들은 다본테크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표상선 측과 격렬한 육탄전을 벌입니다. 태풍 상사는 그 물건을 싸서 판매 전략을 세우고 그 판매로 배송 중 아버지의 회사는 위기에서 구해질 듯합니다. 작가가 이런 물건을 소재로 등장시킨 건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음성인식 CCTV가 찍혀 표바코와 표현준의 악행이 드러난다는 복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디 있을까요? 태풍은 책상에 앉아 이 태풍 상사를 잃는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지? 하며 액자 속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표현준이 만졌던 그 작은 액자, 어린 태풍을 안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아버지. 순간 태풍은 그 사진을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겼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액자 뒷면을 분리하자 거기에 9년 전 표바코가 휘갈려 쓴 태풍 상사 지분 30% 증여가 명시된 차용증 원본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액자가 태풍 상사를 지켜낼 최후의 무기가 된 겁니다. 이로써 태풍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아들 표현준으로부터 컨테이너에 유기되었던 표바코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엔 그가 태풍 덕분에 구조될 듯한데요. 지난해 배송 중 아버지가 음성인식 센서 특허 기술이 있고 회사 제품이 소리에 반응하여 CCTV가 찍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바코를 구출할 결정적인 떡밥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물건이 도난당할까봐 설치해뒀던 다본테크의 음성인식 CCTV 장치가 표바코의 미약한 신음소리에 반응해 그 상황을 모두 찍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날짜가 임박해서 표바코를 만나려고 했지만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사인한 그날의 계약서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자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태풍은 다본테크 센서에 이상 신호를 확인하고 컨테이너를 뒤지다가 표바코를 발견해 생명을 구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표바코는 생명이 은인인 태풍에게 죄책감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들이지만 영상에 다 찍혀 있으니 감싸주기도 어렵게 됐죠. 이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표현준은 고의방화 및존 속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표바코는 사기공갈 협박 혐의 등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9년의 길고 긴 복수극 악연의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대한민국 드라마의 진리를 보여준 순간이죠. 법정에서 표바코는 죄를 인정하고 차용증을 근거로 표상선에 넘어갔던 태풍 상사의 지분은 태풍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인과응보와 선징악의 가치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태풍 상사는 옛 사무실로 돌아와 이제 새 출발을 선언합니다. 원래 태풍은 원예 사업을 하려고 했었죠. 한국산 장미를 개발해 아버지께 자랑하려고 했는데 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 가버린 겁니다. 태풍은 아버지의 꿈을 완벽하게 계승합니다. 강 사장은 직원들을 호칭할 때 가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어 태풍도 직원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직원 복지와 투명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기업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그의 오랜 꿈이자 열정이었던 장미 개발이 태풍 상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며 빛을 발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린 끝에 강한 생명력, 아름다운 색깔, 기억에 남는 향기를 가진 신품종 태풍 로즈, 타이푼 로즈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장미는 9년간의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태풍 상사의 희망과 끈기를 상징하는 K브랜드의 상징이 됩니다. 후에 미선은 본인의 바람대로 상사맨이 되어 태풍 로즈의 마케팅을 총괄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합니다. 배송중은 다본테크와 협력하여 스마트팜 센서 기술을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과학과 자연의 조화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 차선택 차장은 격리를 맡게 됩니다. 강태풍은 그에게 새 출발할 기회를 주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봄날, 태풍 상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성대한 태풍 로즈 축제를 엽니다. 태풍은 미선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며 행복한 미소를 나눕니다. 그들은 축제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강인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태풍은 미선의 손을 잡고 푸른 하늘 아래 활짝 피어난 태풍 로즈 정원을 바라봅니다. 태풍은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드디어 희망의 장미를 피웠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그래, 우리 태풍이 장하구나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해주도록 해주세요. 미선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 이 태풍 로즈를 전 세계에 수출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요. 두 사람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와 희망이 가득한 태풍 상사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모습으로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피워낸 태풍 로즈는 단순한 꽃이 아닌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인간의 강인함과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 응원의 마음으로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